앵귤러와 ASP.NET Core를 사용한 풀스택 웹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전체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카테고리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사용할 건데요. 위치는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NET Sail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동일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ASP.NET Core 프로젝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강의 시점에서는 ASP.NET Core 5.0 즉 .NET 5, .NET 5.0이 정식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현재 강의에서는 이걸로 따라하기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강의에서는 일단 프로젝트 자체는 LTS 버전인 ASP.NET Core 3.1 버전의 앵귤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강의에서는 LTS 버전을 기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 OK. 여러분들이 강의 따라할 때쯤이면 5.0으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강의에서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바꿀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강의에서는 어쨌든 LTS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용자 계정으로 놓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서버 측 패키지와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를 함께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빌드 솔루션 또는 빌드 프로젝트에서 서버 측 패키지와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 서버 측 패키지는 누겟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 패키지는 npm을 사용해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넉넉 잡고 5분 정도까지, 최대 5분 정도까지를 제가 바라보고요. 클라이언트 측 패키지 설치 완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보니까 중간에 에러가 한번 발생했네요. 자, 그러면 기본 템플릿인데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리빌드 솔루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SP.NET Core에서 제공해주는 프로젝트 템플릿인데 중간에 이렇게 에러 났을 경우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컬 호스트 HTTPS로 실행이 될 거고요. 로컬 호스트 몇 번 포트로 ASP.NET Core에서 제공해주는 앵귤러 템플릿을 사용해서 일단은 회원 인증이 포함된 상태로 로컬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 로컬에서 개발한 거는 제 강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시 애저의 웹앱에 올려서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서비스하는 형태대로 업데이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월드 페이지가 실행이 됐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이렇게 증가 잘 되고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이 됩니다. 만약에 패치 데이터 페이지를 요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즉 패치 데이터 페이지에는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ASP.NET Core 플러스 앵귤러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소스를 기본 템플릿으로 로컬에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데 로컬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싹 정리하고 .NET 세일 이름으로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정리를 해 놓고요.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로컬DB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될 때 함께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인 MS SQL 로컬DB라는 이름의 로컬DB,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NET 세일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여기서 지정한 현재 프로젝트에서 지정한 회원 관련 테이블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만 로컬DB에 .NET 세일로 만들어 놓고요. 다시 한번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고 회원 관련된 10개 정도의 내장된 내부적으로 ASP.NET Identity 이름의 기술을 사용해서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졌고요. 패치 데이터 다시 한번 요청해 보면 자동으로 리디렉션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회원 가입 버튼 눌러서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회원 가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a.com으로 회원 가입을 한번 하고 처음에 실행할 때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냐 어플라이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실행해서 로컬DB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로 지정된 로컬DB에 .NET 세일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곳에다가 회원 인증 관련된 테이블 10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회원 가입해라. 리프레시 해라. 새로 고침 이렇게 뜨네요. 계속. 그러면 여기 부분 클릭 컨펌 이메일 클릭해서 이메일도 컨펌이 되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a@a.com으로 로그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a.com에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앵귤러 프로젝트의 서버 단에는 뭐를 통해서 ASP.NET Core Identity 기술을 통해서 백엔드에서 회원 인증 처리해 주고요. 그 값을 바탕으로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는 페이지인 패치 데이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그리고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는 페이지, 일반적인 페이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ASP.NET Core Identity 기술이 적용된 앵귤러 프로젝트를 제가 뭐를 통해서 ASP.NET Core 프로젝트를 앵귤러 프로젝트, 앵귤러와 ASP.NET Core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로컬에서 한번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appsettings.json 파일 안에 있는 .NET 세일 데이터베이스에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 또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엔진의 .NET 세일의 테이블에 보면 기본적으로 10개 정도의 회원 인증 관련된 ASP.NET Core Identity 좀 더 엄밀히 따지면 Identity Server 4예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만큼 테이블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좀 전에 가입한 a@a.com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a@a.com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만 하고요. SQL 서버 개체 탐색기 닫고요. 테이블 구조,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가져다가 사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NET 세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새 프로젝트는 검색에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얘를 통해서 next, 이름은 .NET 세일의 .SQL 서버인데요. 잠깐 가져오는 거 따로, 사용하는 거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템프로 만들고 좀 전에 로컬DB에 있는 .NET 세일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10개의 테이블을 일단 SQL 파일 있잖아요. create 테이블 구문을 일단 가져오는 템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중에서 뒤에다 제가 템프를 잠깐 붙였어요. 이거 좀 이따 지울 겁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import 데이터베이스, select connection, 찾아보기, 로컬의 MS SQL 로컬 DB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NET 세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놓고 커넥트. 뭐만? 애플리케이션 스코프의 개체들만 가져와라. 스타트 버튼 눌러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들, 즉 총 10개의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더라. 기본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그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어디로? 여기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가져오게 해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다시 만들게요. 추가 새 프로젝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next 어떤 이름으로 SQL 서버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든 다음에 이 전체 구문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템프는 찌꺼기가 남아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장. 그리고 웹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능들은 솔루션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NET 5 기반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C# 기반의 .NET 스탠다드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로 약간의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NET 스탠다드 기반으로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T Sail.models 이름으로 C샵의 .NET 스탠다드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제 강의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젝트 구성 패턴이고요. 클래스 1.cs 파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구문은 다 여기에 들어있고요. 공통 코드들은 공통 C# 코드들은 여기다 넣어 놓을 거고요. 웹, 즉 앵귤러하고 ASP.NET Core 관련된 거는 다 여기 .NET Sail 프로젝트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진 소스는 GitHub에, 저는 제 GitHub의 계정에 로그인해서 GitHub에다가 현재 솔루션 이름으로 리파지터리를 하나 만들고 관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reate Git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해서 메뉴를 클릭해서 저는 제 GitHub 계정에 로그인을 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했고요. 제 GitHub에다가 .NET Sail 뒤에다가 2021 이런 식으로 2021년 이후로를 위한 .NET Sail 리파지터리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and push 해서 현재 소스 관련된 거에 대한 현재 로컬 .NET 세일 프로젝트를 제 GitHub 계정에 .NETSail.2021 리파지터리 이름으로 게시를 해 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commit or stash 메뉴를 사용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게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아예 처음서부터 GitHub에다가 리파지터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NETSail 이름으로 소스를 로컬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이 내용을 원격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소스는 제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 GitHub 계정에 visual academy .NETSail.2021로 되어 있던 거를 visual academy .NETSail로 이렇게 이름을 다시 변경을 방금 전에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소스를 github.com에 visual academy에 .NETSail 이 경로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현재 앵귤러 플러스 ASP.NET Core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관리를 해 나갈 건데요. 이거에 대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컬에다가 앵귤러 플러스 ASP.NET Core 프로젝트를 만들고 로컬에서 한번 테스트 해 보고요. 이 전체 소스 3개의 프로젝트로 나눠서 만든 전체 .NETSail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GitHub에 어느 경로 웹브라우저 열고 github.com에 visual academy에 .NETSail 경로에 들어오시면 시작 소스부터 해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현재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젝트 생성 및 GitHub에다가 소스 게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